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실 때마다 더 신나서 더 좋은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의 명품 유튜브를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흥미로운 게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주로 분석을 해드리는데, 물론 K-스테이트 리서치와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좋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한국 갤럽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최근의 조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드릴까요? 이 동률 나온 게 지난 한 2, 3주 동안 계속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동률로 나왔다가 한 1%포인트 차이 됐다가 다시 또 33대 33으로 동률인데. 큰 차이가 없네요. 네. 네, 33대 33으로 동률인데, 무당층은 29%, 뭐 거의 한 10명 중 3명 정도, 이것도 뭐 계속 지금 최근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총선이 정확하게 뭐 200일 정도 남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D-200일에서 볼 때 여야가 동률이다. 이제 K-스테이트를 비롯한 4개 회사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요. 예. 한 3, 4%, 4, 5% 정도 앞서는 게 나오긴 하지만, 그 조사에서도 정권 견제론과 정권 심판론과 지원론을 네. 물어보면은 조사할 때마다 엎치락뒤치락 한단 말이죠. 예, 비슷비슷합니다. 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D-200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 여야가 상당히 팽팽하다. 뭐 그렇게 지금 이제 볼 수 있죠. 어떻게 앞으로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전망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우리나라 유권자 구도가 이렇다라고 봐야 돼요. 예. 지금 전체적인 구도가 반반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도가 쉽사리 변하지는 않겠죠.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니까 이제 영장 심사가 어떻게 되고, 뭐 나중에 예. 뭐 민주당의 체제가 어떻게 바뀌든지 아니면 유지가 되든지, 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여권에서 정부 여권 입장에서는 또 이제 어떤 뭐 이 총선을 앞두고 무슨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강서구청장 선거가 10월 말인가요?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이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그 결과가 또 사실은 또 충격파를 던질 거예요. 그렇겠네요. 충격파를 일종의 뭐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그 결과가 또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그 결과가 아마 충격파를 던지면서 전체적인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근데 보통은 총선 구도를 보면은 이렇게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있는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보통 강합니다. 그러면은 정권 견제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물론 그런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습니다만, 자,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팽팽해요. 뭔가 민주당이나 야권이 더 이익을 못 얻어가는 모습입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뭐 이재명 리스크가 지금까지 작동을 했죠. 지금까지 뭡니까? 지난 대선도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의 상당수가 상대편이 싫어서 찍었다. 물론 이재명 후보를 찍은 분들도 상당수가 상대편이 싫어서 찍었다라고 예. 대답할 정도로 이제 비호감 선거였지만, 그 분위기가 지금도 안 바뀌고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은 뭐 당선된 분이니까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 재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만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야당의 지지율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도 그 당시에 비호감이 반사이익이 있단 말이죠. 지금의 여건에 대한 반사이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때문에 그래도 여권이 반사이익을 갖고 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0.73%포인트로 승부가 갈린 지난 대선의 예. 초접전, 초박빙 분위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대선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이 계속되고 있다. 예. 근데 이 대선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민주당의 패착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뽑지 말았어야 돼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뽑지 뭐 대통령으로 그 당선된 분이야 당연히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 뭐 거기에 따른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실 역대 대선에서 보면은 대선에서 졌던 후보 졌던 후보는 좀 잠적하지 한 않습니까? 1년이건 2년이건 뭐 영국에도 가 있고 예. 미국에도 가 있고 뭐 아니면 어쨌든 모든 그거를 내려놓고 이제 좀 숨죽이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죠. 정치 활동을 안 하죠. 정치 활동을 안 하죠. 공개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뭐 여권이건 야권이건 그 안 했던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예. 뭐 심지어 뭐 패배를 승복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졌을 때 예. 누굽니까? 언제 대선이죠? 박근혜 예. 대통령한테 졌을 때 그때 정기 은퇴 선언하지 않았나요? 은퇴를 선언한 건 안 아니고 했습니까? 뭐 네. 티벳인가 어딘가 뭐 가서 뭐 네. 등산도 하시고 뭐 한참 동안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뭐 하고 그러고 왔었잖아요. 네. 옛날에 김대중 아무 생각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뭐 영국 가서 뭐 한참 네네. 있다 오시고 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대선에 대한 승복도 있고 두 예. 번째는 그 전반적인 국민의 대선에서 치열했던 분위기를 식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시키면서 이제 한 타임 죽이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렇죠. 거예요. 또 승자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고요. 힘을 네. 초반부에 실어주는 것도 있고. 네. 근데 뭐 대통령한테 힘 실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정치 활동 안 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 야권의 지지층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죠.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리고면서 새로운 이제 야당으로서의 재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재충전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무슨 지방선거도 진두지휘를 하고 또 심지어는 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야당의 대표가 되고 이런 예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대장동, 백현동, 뭐 대북송금, 뭐 이런 성남 FX 이건 다 지난 정부 때부터 그 수사를 받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 이 반반으로 쪼개져서 강하게 부딪혔던 분위기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템포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치 활동을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도 사실은 뭐 큰 차기 대권 후보로서 뭐 예. 그게 얼마나 흔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곧바로 이 사법 처리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방탄을 위해서 사라질 수가 없었었다 이렇게 봐야 근데 될 뭐 수도 그렇다고 있겠네요. 해서 방탄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방탄한다고 하면서 이미지만 더 나빠지지. 예. 그랬죠. 자, 총선 구도로 보면 다분히 야권이 훨씬 더 유리해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평가가 높은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민주당의 현실. 이건 다 리스크를 잔뜩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온 것이 매우 클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전문 대기자 홍영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감사합니다.